제27강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상황입니다. 응급상황. 응급상황,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거겠죠. 심폐소생. 심장과 폐. 그러니까 숨을 안 쉴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 아예 멈췄을 때 자동 제세동기로 해서 심장이 멈추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일반적인 응급사항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 질식, 경련, 화상.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요양보호사는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중단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119에 신고한 때, 2. 환자가 그만두라고 할 때, 3. 환자를 들것으로 옮길 때, 4. 전문 의료인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 5.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때. 응급처치를 중단하는 시기는요,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예요. 질식 살펴보겠습니다. 질식. 첫 번째 질식. 질식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하임리히법을 사용합니다. 하임리히법은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에 걸린 거, 이거를 밖으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기침을 가벼운 거는 기침을 하는 거고요. 기침에서 안 나오는 것은 하임리히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임리히법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예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일어났을 때 하임리히법. 가벼운 거는 뭐예요? 기침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면 하임리히법을 사용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기도 확보는요,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게 기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의식이 있는 질식 대상자의 응급처치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놔두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달려간다. 2.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3. 냄찜질을 실시한다. 4. 찬물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 대상자 기본이 하임리히법이라고 이해해줘도 됩니다. 가벼운 거는 기침을 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임리히법 문제입니다. 하임리히법을 적용해야 할 사항은 1.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2. 심혈관 질환의 응급 상태, 3.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4. 열사병에 의한 경련, 5. 낙상에 의한 골절. 하임리히법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입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대상자가 사탕을 삼켜 목에 걸렸는데 사탕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입안으로 손을 넣어 빼낸다. 2. 구토를 하게 한다. 3. 흉부 압박을 실시한다. 4. 목 뒷부분을 세게 눌러준다. 5. 큰 기침을 하여서 뱉어내도록 한다. 이거죠.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 안에 입을 넣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곧바로 등에 메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2. 대상자에게 손상 입힌 물건을 잘 싸서 버린다. 3. 의료진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4. 대상자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5. 질식의 위험이 있을 때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고 했을 때요, 가장 기본은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 확보가 기본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이렇게 뭐 반응 확인, 그러니까 의식 확인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질식이 위험이 있을 때는 기도 확보. 대상자가 얼굴색이 파래지며 질식 증상을 보일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고개를 치켜들고 기침을 하게 한다. 2. 목 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3. 명치 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4. 물구나무를 서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5. 입에 숟가락을 넣어 구토를 하게 한다. 명치 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하임리법이에요. 경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련. 자, 경련은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예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 항상 기도 유지가 필요한 거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 유지는.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1. 입에 물을 넣어준다. 2. 몸을 꽉 잡아준다. 3. 구토를 하면 머리를 올려준다. 4. 다리를 올려준다. 5.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5번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머리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머리.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꽉 붙잡는다. 2. 입에 거즈를 물려준다.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주물러준다. 5. 마사지를 한다. 경련이 일어나면 우선 얼굴 부위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요. 얼굴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웁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질,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시 발생할 수 있으며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이게 경련입니다. 경련.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로 알맞은 것은 1. 입에다 거즈를 물린다. 2. 머리 밑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3. 주무른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 119에 신고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입에 거지다 물리면 오히려 숨쉬기 어렵겠죠. 머리 밑에 부드러운 걸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물건을 치워주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자의 응급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마시게 한다. 2.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3. 입에 이물질을 넣는다. 4. 경련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 5.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면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방법은 1. 물을 마시게 한다. 2. 참기름을 마시게 한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4. 대상자를 흔들어 경련을 멈추게 한다. 5. 멸균솜을 입에 물려 거품을 멈추게 한다. 대상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화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은요, 찬물에 담가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찬물에 담그는 거예요, 찬물.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피부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의복을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그리고 그 전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화학물질을 흐르는 물에 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에는 화학물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상을 그냥 찬물에 담가준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우리가 질병을 3단계로 나눴죠. 1단계가 종기, 2단계가 천공, 3단계가 암. 그래서 많이 썩어 들어가는 거.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참기름을 바른다. 2. 찬물에 담근다. 3. 된장을 바른다. 4. 간장을 바른다. 5. 치약을 바른다. 찬물에 담근다가 정답입니다. 식사를 돕는 중에 뜨거운 국을 팔에 쏟았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환부에 된장을 바른다. 2. 환부에 얼음을 데워준다. 3.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4.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신속히 벗긴다. 5. 물집은 터트린 후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그는 거고요. 된장이나 뭐 얼음 이런 거 이물질을 대는 거 아니고요. 옷은요 벗기려고 하지 말고요. 찢어내는 거예요. 가위나 이런 걸로 찢어내는 겁니다. 물집은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물집 터트리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제2도 화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홍반 형성, 2. 수포 형성, 3. 부종 형성, 4. 감각마비, 5. 검은 피부색. 수포 현상이죠. 2도. 자, 1단계가 1도가 홍반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욕창 1단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빨갛게 되는 거 1도. 2도가 수포 형성, 3단계가 많이 이제 조직이 상한 거.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되지만 물집은 터트린다. 2. 환부를 통증에 가라앉을 때까지 더운 물에 담근다. 3. 환부를 흐르는 수돗물에 직접 대고 깨끗이 씻어낸다. 4. 의복을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5. 화상 부위에 기름이나 된장을 바른다. 의복을 벗기지 말고 잘라내는 거죠. 이물질은 바르는 거 아니고요.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부는 찬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되는 거 아닙니다.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채로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은 터뜨린다. 2. 찬물에 바로 담근다. 3. 몸에 붙은 옷을 제거한다. 4. 화상 부위에 기름이나 된장을 바른다. 5. 환부를 흐르는 수돗물에 직접 대고 깨끗이 씻어낸다. 찬물에 담그는 거고요. 기본은. 근데 옷을 입었어요. 옷은 어떻게 한다? 몸에 붙은 옷을 제거한다. 이것은 벗기는 것이 아니라 가위나 이런 걸로 잘라서 제거하는 거예요. 화상은 기본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찬물, 그리고 옷은 제거한다. 출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혈.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출혈 부위를 뭐다?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출혈 부위에 멸균까지를 이용하여 직접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인데 이게 왜냐하면 심장보다 높아야 돼요. 심장보다 높아야 돼요. 심장보다 높아야 됩니다. 출혈 부위. 심폐소생술 살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심폐는요, 심폐입니다. 말 그대로. 심은 심장, 폐는 폐, 공기. 심은 자 피순환이고요. 폐는 공기순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심 들어가기 전에 반응 확인이 먼저 시작됩니다. 반응 확인. 그리고 반응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요? 반응을 먼저 확인하죠. 의식 확인해요. 반응 확인은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해서 의식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요청. 자, 반응이 없으면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슴 압박은 5cm 깊이로 압박하고요.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분이 60초죠. 60초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흉골 하단 칼도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여기가 칼도기인데 여기는 압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 폐는 기본적으로 기도 유지죠. 턱을 위로 하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턱을 이렇게 위로 하고. 심폐소생술 할 때는 턱을 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은요, 3, 2예요. 30회 압박 2의 인공호흡. 32 이렇게 상태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을 5차례 실시하고 대상자 상태 다시 확인하고 119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요거 5cm, 100, 요거 5cm, 100. 그리고 호흡은 인공호흡은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기본 소생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의식 확인, 2. 호흡 확인, 3. 순환 확인, 4. 재순환 확인, 5. 기도 개방.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게 중요하죠. 처음. 그래서 반응 의식 확인. 기본 소생술에서 대상자의 순환 상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맥박, 2. 혈압, 3. 혈당, 4. 호흡, 5. 체온. 여기서 맥박이 정답인데요. 책에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환이죠. 순환이 우리가 피에서 순환하는 게 피예요. 피 순환에 연결되는 것은 맥박이에요. 그래서 맥박. 기본 소생술 응급처치 기술로 옳은 것은 1. 흉부 압박은 1분당 5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2. 30회의 압박과 1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3. 가슴이 최소 5cm 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4. 대상자의 배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5. 양팔을 구부린 상태로 압박해야만 가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응급처치 기술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흉부 압박은 1분당 100회. 30회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이죠. 그래서 32. 가슴이 최소 5cm 정도 눌릴 정도 강도로 압박하고요. 자, 대상자의 배 부위가 아니라 흉골 부위입니다. 흉골 부위. 양팔을 구부린 것이 아니라 핀 상태로 압박을 해야 되죠. 구부리면 압박이 안 가해지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교대한다. 2.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막아 공기 유출을 막는다. 3. 흉부 압박 시 가슴이 2cm 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4. 흉부 압박은 1분당 정상 성인의 맥박수와 동일한 속도로 시행한다. 구강대 구강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교대한다. 이게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힘들면 다른 사람과 교대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리고 폐에다가 공기를 주입했어요. 입에다가 코를 막고 입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요. 공기를 주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기가 돌아요. 그래야 공기 유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열어줘야 돼요. 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순환되는 거예요. 흉부 압박 시 가슴이 5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합니다. 흉부 압박은 1분당 정상석인의 맥박수와 동일한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균인들의 맥박이 정상 맥이 120에 80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120회니까 정상이 100회 정도의 속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구강대 구강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복부가 아니라요. 폐 부분이 가슴이에요. 폐 부분이 가슴이 부풀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기본 소생술로 옳은 것은 1. 20회의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하되 체중을 실으면 안 된다.
3.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은 떼되 코는 계속 막아둔다. 4. 대상자의 분당 맥박수와 같은 속도로 흉박박을 실시한다. 5. 숨을 불어넣을 때 대상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으면 폐가 있는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대로 숨이 들어가는지. 자, 그리고 30회의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이죠. 그리고 양팔을 핀 거는 맞는데 체중을 실어야 됩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계속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둬야 됩니다. 분당 맥박수가 아니라 분당 100회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100회라고 보통 나오니까요. 심폐소생술 시행 중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외상의 징후가 보일 때 2.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 3. 의식이나 반응이 없을 때 4. 기도를 유지할 때 5. 호흡과 맥박이 회복될 때 심폐소생술 언제 한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한다. 3. 가슴 압박은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 4.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가볍게 실어 압박한다. 자, 5cm죠? 이건 5cm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는 거 아니죠? 압박하고 호흡 불어넣고 인공호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하고요. 머리를 자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젖히는 거겠죠. 턱을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는 거죠. 기도를 유지하는 법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팔을 구부리면 안 되죠. 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야 돼요. 가볍게도 아니고 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반응, 도움 요청, 그리고 가슴 압박, 이게 심이죠? 자, 분당 105cm, 그 다음에 기도, 이게 폐죠? 기도 유지, 인공호흡,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같이, 그래서 가슴 압박 인공호흡이 30대 2. 그리고 다 하면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회복 자세. 이게 회복 자세입니다. 이게 회복 자세.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1. 대상자의 코를 개방한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는다. 2. 숨을 불어넣어 준 후 대상자의 코와 입을 동시에 개방한다. 3.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대상자의 입은 떼고 코는 막은 상태를 유지한다. 4. 숨을 불어넣어 준 후 대상자의 코만 개방한다. 5. 숨을 불어넣을 때는 대상자의 호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코와 입을 동시에 개방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숨을 불어넣고 이거를 코와 입을 개방해야 숨이 통합니다. 그 안에서. 4, 6분 안에 질식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 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는 1.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3. 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4. 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5. 말초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은 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심폐소생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 회복 자세로 맞는 것은 회복 자세입니다. 회복 자세. 자, 회복 자세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 눕혀주는 거예요. 옆으로 돌려 놓으면요. 기도가 개방돼서 숨을 좀 원활하게 쉽니다. 그래서 이 회복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심장이 정지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자, 어떻게 쓰느냐. 전원 켜고요. 그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여기에서 중요한 거 분석적이나 음성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심장 리듬 분석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세동 시행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30대 1호. 그리고 여기에서 패드 부착 위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위, 아래. 자동 제세동기 사용 설명 중 맞는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후 전원을 켠다. 전원 패드 1은 왼쪽 쇄골 바로 아래와 우측 겨드랑이 아래에 부착한다. 3.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4. 제세동 후 심폐소생술은 다시 시행하지 않는다. 5. 심폐소생술과 함께 시행한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게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자, 전원은 처음에 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빗장뼈, 그 다음에 겨드랑이 선, 요거 뭐 그림으로 주로 나와요. 요거는. 그리고 제세동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시행하지 않죠. 심장이 멈췄을 때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또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먼저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오른쪽 젖꼭지 아래와 왼쪽 빗장뼈 아래에 부착한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충전 중에는 가능한 가슴 압박을 멈춘다. 5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분석 중인이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니죠. 전원을 먼저 켜야 돼요. 전원을 먼저 켜고 전극 패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는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이거는 서로 그리고 왼쪽은요. 겨드랑이. 그 다음에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은 계속해야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 단계 중 전극 패드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위아래였어요. 위아래. 이것만 기억하세요. 위아래. 여러분들 합격하세요.